배관내를 흐르는 유체의 마찰 손실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관 마찰 계수는 일정하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보시면은 유체의 마찰 손실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여기서는 이제 비례와 반비례 이제 관계, 그러니까 마찰 손실과 다른 변수와의 이제 비례, 반비례 관계를 이제 물어본 겁니다. 자, 달시 바이스바의 식을 보면 이제 마찰 손실 계수, 마찰 손실 수두죠. 수두 H는 자, EGD분의 FLV제곱이에요. 그렇죠? 네, 달시 바이스바의 식에서 이제 마찰 손실 수두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이제 관 마찰 계수는 일정하다라고 했죠. 자, 마찰 계수 F는 요거 일정합니다. 일정하고 그리고 이제 분모에 있는 중력 가속도죠. 중력 가속도 G도 자, 일정해요. 그러면 이 마찰 손실과 비례 반비례 관계에 있는 변수는 바로 요 길이 그리고 유속, 그 다음에 관 내경 이 세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보시게 되면 자, 지금 분자에 있는 보세요. 분자에 있는 이 변수들은 자, 비례 관계에 있는 거고요. 누구하고 이 손실 수두하고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분모에 있는 이 변수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반비례 관계. 자, 그래서 이제 관 길이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속도의 제곱이죠. 유속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관 내경하고는 이제 반비례하다. 이 세 가지 경우만 따지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1번부터 보실게요. 자, 유속과 관 길이에 비례하고 지름에 반비례한다. 자, 틀렸죠? 자, 유속은 제곱에 비례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속 같은 경우는 제곱에 비례한 거니까 자, 1번은 틀린 설명이 되는 겁니다. 다음 2번. 유속의 제곱과 관 길이에 비례하고 자, 지름에 반비례한다. 어때요? 이거죠. 유속의 제곱에 비례한 거예요. 유속이 아니라. 그래서 요 2번이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정답은 2번이고요. 그다음 3번에 유속의 제곱근과 관 길이에 비례하고 지름에 반비례한다. 자, 아니죠? 예, 제곱근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제곱근이 뭐예요? 루트입니다. 루트. 예, 루트이기 때문에 틀렸죠. 제곱입니다. 제곱. 그다음 4번 유속의 제곱과 관 길이에 비례하고 그렇죠? 유속의 제곱과 관 길이에 비례하고 지름의 제곱근에 비례한다. 자, 제곱근이 뭐라고 했어요? 제곱근이 루트라고 했죠. 그냥 지름에 그냥 반비례한 거죠. 그래서 옳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비중이 0.01인 유체가 지름 30cm인 관대를 98N/s로 흐른다. 이때의 평균 유속은 몇 m/s인가?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유속을 물어보았죠. 자, 그런데 문제에 나온 조건을 봤더니 자, 지금 관대를 자, 이 유체가 관대를 98N/s로 흐른대요. 자, 이게 뭐예요? 단위 보시면 N/s입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중량유량이죠. 중량유량. 그래서 중량유량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유속을 이제 구하셔야 되는 거죠. 자, 보실게요. 자, 중량유량 같은 경우는 최적 유량에다가 바로 비중량을 곱한 거예요. 그렇죠? 중량유량은 최적 유량 곱하기 뭐다? 비중량이다.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은 최적 유량이 A 곱하기 V잖아요. AV. 그리고 여기에 비중량 감마를 곱합니다. 자, 이제 이 식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바로 평균 유속, 요 V. 그렇죠? 평균 유속 V를 구하는 거죠. 그럼 식을 변형을 해볼게요. 자, 유속 V는 자, 중량, 유량, G를 자, 무엇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단면적과 비중량으로 나누어주는 거죠. 단면적과 비중량으로 이렇게 나누어줍니다. 자, 그러면 자, 중량, 유량은 문제에 나왔죠. 98N/s라고 했어요. 98N/s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관의 단면적은 지금 지름이 30cm라고 했죠. 안지름이 30cm. 그래서 4분의 파이 곱하기 d제곱. 4분의 파이 d제곱. 근데 지금 30cm를 미터로 환산을 하면 0.3m가 됩니다. 0.3m의 제곱. 자, 이거 단면적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비중량인데, 자, 이 비중량은 지금 유체의 비중량을 말하는 거죠. 근데 지금 비중이 0.01이에요. 그래서 이 유체의 비중량을 구할 때는 비중에다가
이 유체의 그 물의 비중량을 곱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유체의 비중이 0.01이고요. 이제 물의 비중량이 얼마예요? 지금 여기 뉴턴이니까 9,800으로 해야 돼요. 9.8kN이 아니라 9,800 뉴턴 퍼 세제곱미터. 이렇게 해서 이 유체의 비중에다가 물의 비중량을 곱해줘야 이 유체의 비중량이 구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계산하시게 되면 자, 평균 유속은 대략적으로 한 14.15 정도 나오네요. 14.15고요.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공동현상 발생 원인과 가장 관계가 없는 것은 자, 공동현상입니다. 캐비테이션. 그래서 이제 발생한 원인과 관련 없는 것을 고르시면 되는 거죠. 자, 일단 여기서 이제 공동현상 같은 경우에는 자, 보세요. 자, NPSH. 자, 보세요. NPSHAV. 이게 유효 흡입 양정이고요. 그리고 NPSHR입니다. 이거 필요 흡입 양정인데 이때 필요 흡입 양정이 유효 흡입 양정보다 이게 더 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해요? 공동 현상이 발생합니다. 공동 현상이 자 발생을 해요. 그래서 유효 흡입 양정이 필요 흡입 양정보다 더 커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유효 흡입 양정을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자, 어떤 공식이냐면 HA 마이너스 HV 그리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긴 한데 플러스 마이너스 HS를 할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HS 그리고 마이너스 HL. 자, 이게 유효 흡입 양정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대기압 수도, 포화 수중 기압 수도, 그리고 이거는 흡입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펌프가 수조보다 더 위에 있을 때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HL은 마찰 손실 수도를 말하는 건데 이때 유효 흡입 수도가 유효 흡입 양정이 크려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포화 수중 기압 수도가 작아야 되겠죠. 그리고 흡입 수도도 작아야 되고요. 마찰 손실 수도도 작아야 이 유효 흡입 양정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빼주는 값들이 작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 자, 1번 보세요. 펌프의 흡입 수도가 클 때 펌프의 흡입 수도 커지면 어떻게 돼요? 유효 흡입 양정이 작아지겠죠? 작아지기 때문에 이제 공동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은 발생 원인이 자, 맞고요. 그다음 2번에 관내의 수온이 높을 때. 자, 배관내의 수온이 높으면 포화 증기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포화 수증기압 수도가 커지겠죠. 작아야 되는데 커집니다. 커지니까 유효 흡입 양정이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그래서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3번에 관내의 물의 정압이 그때의 증기압보다 낮을 때 이게 뭐예요? 이게 공동현상의 정의죠. 이것은 공동현상 정의니까 자, 맞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 4번에 펌프의 설치 위치가 수원보다 낮을 때 이건 반대죠. 자, 펌프의 설치 위치가 수원보다 어떨 때예요? 높아야 자, 펌프의 설치 위치가 수원보다 높을 때 그때 유효 흡입 양정이 작아지기 때문에 바로 공동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건 반대로 설명했죠. 낮을 때가 아니라 높을 때. 높을 때. 그래서 펌프의 설치 위치가 수원보다 높으면 여기는 흡입 수도가 커지기 때문에 유효 흡입 양정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반대로 설명한 거예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불호동관 압력계에서 압력은 어떻게 되는가? 자, 보세요. 이제 불호동관 압력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유체의 압력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탄성식 압력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탄성식 압력계예요. 자, 이때 이제 불호동관과 압력계에서 압력이 어떻게 되는가? 지금 보시게 되면 자, 관 내부 불호동관 관 내부에 자, 압력이 들어오면 그 압력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 관 단면이 원형으로 원형으로 이제 변하면서 이제 굽어 있던 관이 펴지라고 해요. 그러면은 자, 이 관이 어떻게 되겠어요? 펴지려면은 그 관이 원래 상태로 돌아오려고 하는 탄성력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그 탄성력과 외부에서 들어온 압력이 서로 어떨 때 그 압력이 평형을 이룰 때 이제 그 압력계 바늘 있겠죠. 그 바늘의 지침이 멈춥니다. 그래서 그 변이량을 기어 메커니즘으로 해서 그 눈금을 표시하는 방식이 바로 불호동관 압력계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불호동관 압력계에서 압력은 뭐와 평형을 이룬다? 바로 탄성력,
원래 상태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 탄성력과 평형을 이룬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다음 1번에 액주의 중량과 평형을 이루는 것은 이건 U자관 마노미터 있죠. U자관 마노미터 같은 액주 압력계의 그 원리입니다. 액주 압력계의 원리. 그리고 3번과 4번 있죠. 마찰력과 절대 압력 같은 경우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에 탄성력과 평형을 이룬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상기체의 폴리트로픽 과정에 대한 엔트로피 변화량을 나타낸 것은 단 CP는 정압비열, CV는 정적비열, CN은 폴리트로픽 비열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보기에 나와 있는 이제 수식 중에서 지금 이제 폴리트로픽 과정이에요. 폴리트로픽 과정에 대한 엔트로피 변화량을 찾는 거죠.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은 CP니까 정압비열이죠. 정압. CP 곱하기 ln T1분의 T2. 이것은 어떤 과정이 되겠어요? CP. 지금 비열이 정압비열이 들어가 있죠? 정압비열이 들어갔으니까 이거 정압 과정입니다. 이거는 수식에 다 있어요. 정압 과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자, 앞에 어떤 비열이 들어가 있어요? 자, CN이 들어가 있죠. CN. 자, CN은 폴리트로픽 비열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이 바로 폴리트로픽 과정입니다. 폴리트로픽 과정. 그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2번. 그렇죠? 그 다음 3번에, 자, 3번 같은 경우는 지금 비열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죠? 이상기체 상수만 이제 들어가 있네요. R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거는 정온 과정입니다. 정온 과정. 정온 과정이고요. 그 다음 4번에 CV ln T1분의 T2다. CV. 정적 비열이죠? 그래서 이거는 정적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적 과정. 자, 이렇게 해서 폴리트로픽 과정에 대한 엔트로피 변화량은 2번에 있는 수식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점성계수가 0.101, 비중이 0.85인 기름이 내경 300ml, 길이 3km의 주철관 내부를 흐르며 유량은 초당 0.0444 세제곱미터이다. 이 관을 흐르는 동안 수도 손실은 약 몇 미터인가? 단 물의 밀도는 1000kg per 세제곱미터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수도 손실 수도를 물어보았죠. 손실 수도를 물어보았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이 손실 수도를 구하려면은 자, 이게 이 유체의 흐름이 자, 측류인지 난류인지를 이제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달시 바이스바 보세요. 자, 달시 바이스바의 식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하겐 포화젤 보세요. 자, 포화젤 공식이 있어요. 그때 이제 하겐 포화젤 공식 같은 경우에는 그 유체의 흐름이 측류 상태일 때, 자, 측류 상태일 때는 이렇게 하겐 포화젤 공식을 쓰고요. 자, 달시 바이스바 같은 경우는 측류도 되고요. 난류도 됩니다. 난류도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측류인지 난류인지 먼저 한번 따져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측류인지 난류인지를 알려면은 바로 레이놀주스를 구해줘야겠죠? 레이놀주스 R2를 구합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점성계수가 나왔으니까 이제 뮤 분의 dv 로 그렇죠? 이 공식으로 바로 레이놀주스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보시면 점성계수 나왔고요. 자, 관 내경 나왔죠? 자, 밀도도 알 수 있어요. 물의 밀도가 1000이고 비중이 0.85니까 구할 수 있죠? 이제 유속만 따로 구하면 바로 레이놀주스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속 V는 단면적분의 유량으로 구할 수가 있죠. 그럼 단면적은 4분의 파이 곱하기 지금 내경이 300mm라고 했어요. 300mm면은 0.3m죠. 0.3의 자, 제곱이고요. 유량은 여기 나왔어요. 0.0444. 0.0444라고 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자, 계산하시게 되면 이제 유속은 대략 0.628 정도 됩니다. 0.628 m/s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때 이 유속을 이 식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자, 바로 대입을 해서 레이놀주스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점성계수가 0.101이라고 했습니다. 0.101. 자, 단위는 생략을 할게요. 0.101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 내경이 300mm니까 0.3m 곱하기 유속은
0.628이고요. 그 다음에 밀도는, 자, 밀도는 물의 밀도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유체의 밀도를 해야 되니까 이 비중에다가 물의 밀도를 곱해야 됩니다. 그럼 0.85에 1000을 곱해주면은 850이 나오게 돼요. 그렇죠? 850.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레이 눌주수가 1585.5가 돼요. 1585.5 정도가 나오는데, 자, 이 레이 눌주수가 얼마보다 작아요? 자, 기준 2100보다 작죠. 그렇죠? 2100보다 작기 때문에 이때는 뭐다? 측류다. 예, 유체의 흐름이 측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측류입니다. 측류. 측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하겐-포화젤 공식으로 이제 손실 수들을 이제 구할 겁니다. 자, 보실게요. 자, 하겐-포화젤 공식입니다. H는 파이 감마 그리고 D 4제곱이에요. D 4제곱분의 이제 상수가 128이 나옵니다. 128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뮤 L 유량 Q가 되는 거죠. 이게 하겐-포화젤 공식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값들을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파이 곱하기, 자, 이건 뭐예요? 감마는 비중량이죠? 비중량. 자, 비중량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비중 0.85에다가 이제 물의 비중량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0.85 곱하기, 자, 물의 비중량이 9,800이죠? 9,800. 자, 이렇게 해서 요 비중량을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D는 관내경이에요. 300mm니까 0.3m에 4제곱입니다. 4제곱 되고요. 그 다음에 128 곱하기 점성계수 0.101 그리고 길이는 지금 길이가 얼마라고 했어요? 3km라고 했죠? 미터로 환산하면 3000m. 자, 그리고 유량은 초당 0.0444라고 했습니다. 0.0444.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돼요. 자, 계산하시면 이 값은 대략적으로 한 8.1 정도가 나오네요. 8.1m. 이렇게 해서 수두 손실은 8.1.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손바닥을 비비면 열이 나지만 반대로 손바닥에 열을 가한다고 해서 손바닥이 비벼지지 않는다. 자, 이 현상을 설명하는 열역학 법칙은, 자, 열역학 법칙을 물어봤네요. 자, 제0 법칙부터 제3 법칙까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 자, 손바닥을 비비면, 자, 열이 난다. 자, 손바닥을 비빈다는 것은 일을 한 거잖아요. 자, 일을 하면, 자, 요 일을 하면 이것을 열로 변환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열로 변할 수가 있는데, 자, 손바닥에서 열이 난다고 해서 어떻게 돼요? 손바닥이 비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열이 100% 일로 자, 변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비가역성, 비가역성을 설명한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비가역성. 그래서 이것은 뭐냐? 바로 열역학 제2법칙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제2법칙입니다. 열역학 제2법칙. 그래서 이거는 비가역성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열이 100% 일로 전환될 수 없다. 이걸 설명한 거죠. 정답은 3번이고요. 그리고 열역학 제0 법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평형의 법칙에 관련된 그러한 법칙이고요. 그리고 제1법칙, 1법칙은 에너지 보존에 관련된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절대 영도는 없다라는 절대 영도 불가능에 관련된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2차원 유동의 속도장이 V는 마이너스 2xi 플러스 2yj와 같이 주어질 때 점 2,1을 지나는 유선의 방정식은, 자, 보실게요. 자, 일단 여기에서 2차원 유동의 속도장, 자, 2차원 유동에서의 유선 방정식을 알아야 되는데, 자, 그 식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자, dxu는 dy 자, v. 자, 요게 되는 거죠. 이게 2차원 유동에서의 자, 유선의 방정식입니다. 이 식이. 그래서 이 u하고 v라고 하면 뭐냐? u하고 v는, 자, 일단 u는 자, x 성분의 속도예요. x 성분. 그러니까 여기 이쪽이 x 성분 속도고요. 요 v가 요 y 성분의 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 u와 v에다가, 자, u에다가는 마이너스 2x, 이제 v에다가는 2y를 대입을 할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자, dx, 자, u에다가 뭘 넣는다고요? 마이너스 2x. 그리고, 자, v에다가는 2y를 대입할 거예요. 2y를.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양변의 식을 이제 간단히 하기 위해서 양변에 2를 곱해서 요 2를, 자, 약분을 해볼 거예요. 같은 값이니까 약분이 되겠죠, 양변에.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x분의 dx는 y분의 dy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양변을 뭐 하냐? 양변을, 자, 적분합니다, 적분. 이렇게, 자, 적분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식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여기다. 마이너스 인테그럴 x분의 1 dx가 되고요. 요거를 이제 옆으로 옮긴 것 뿐이에요. 이것은 인테그럴 y분의 1 dy가 됩니다. 적분. 자, 근데 여기는 적분을 또 아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인테그럴 x분의 1 dx, x분의 1을 적분하면은 이게 자연 로그라는 것이 나와요. 자연 로그 ln 절대값 x라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뭐 고등 수학에 나오는 그러한 적분법인데 참고로 알고 계세요. 그래서 x분의 1을 적분하면은 lnx로 나온다라는 거.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적분시키면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ln 절대값 x. 자, 이거 적분상수로 생략할게요. 생략을 좀 해볼게요. 자, 이것은, 자, 이것도 적분하면 ln 절대값 y가 되고요. 이거를 적분상수를 여기다 한번 쓸게요. 여기다가. 어차피 뭐 여기 쓰나 똑같아요. 적분상수는 아직 얼마인지 모르니까. 자, 이 상태에서 요 마이너스 lnx를 이쪽 우변으로 넘겨주고요. 요 적분상수를 좌변으로 넘겨볼게요. 요 부호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식이 다시 어떻게 되냐? ln 절대값 x 플러스 ln 절대값 y는 요게 c가 됩니다. 어차피 c나 마이너스 c나 큰 의미가 없어요. 적분상수이기 때문에 의미 없습니다. 부호는. 그래서 이 그 로그의 합은 이 진수의 곱이 됩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 ln 절대값 xy가 돼요. 그러니까 이 값과 이 값을 그냥 곱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더했을 때는 이게 이제 c가 되는 거죠. c. 자, 그러면 ln xy가 c가 나왔다. 그 얘기는 이 xy 값도 뭐라는 얘기예요? 이 xy 값이 상수가 된다는 거예요. 상수가. 그래야 이 ln xy를 계산한 값이 상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xy 값이 뭐다? 이것도 상수다. 그래서 이 xy를 k라고 임의로 놓을게요. 상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 이 유선의 방정식이 어떤 점을 지난다고 했어요? 2,1을 지난다고 했죠? 자, x가 2일 때 y가 1인 거예요. 그래서 k는 얼마가 돼요? 2 곱하기 1이 돼서 k는 2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 유선의 방정식 xy는 얼마다? 2가 나온다는 거죠.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유체의 압축률에 대한 기술로서 맞지 않는 것은, 자, 보기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이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최적 탄성 계수의 역수에 해당한다. 자, 유체의 압축률이 최적 탄성 계수와 역수 관계에 있대요. 자, 맞는 거죠? 자, 보세요. 압축률 베타는 최적 탄성 계수 K분의 1입니다. 그래서 유체의 압축률과 최적 탄성 계수는 서로 역수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적 탄성 계수가 뭐하면? 최적 탄성 계수가 작으면 압축률이 커지는 거고요. 자, 반대로 최적 탄성 계수가 커지면 압축률은 작아지는 거예요. 이러한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는 거죠. 그렇죠? 서로 역수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1번은 자, 맞는 내용이고요. 다음 2번. 최적 탄성 계수가 클수록 압축하기 힘들다. 그렇죠? 최적 탄성 계수가 커지면 압축률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압축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어요. 다음 3번. 압축률은 단위 압력 변화에 대한 최적의 변형률을 말한다. 자, 보세요. 자, 최적 탄성 계수 K가 마이너스 V분의 델타 V 분의 델타 P로 정의되죠. 공식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 압축률 베타는 최적 탄성 계수와 역수 관계에 있다고 했으니까 자, 마이너스에 델타 P분의 V분의 델타 V가 돼버려요. 분모 분자가 바뀌는 거죠. 자, 보세요. 압축률은 단위 압력 변화에 대한
최적의 변형률이다. 맞죠? 맞는 거죠. 그래서 3번도 맞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서로 이제 반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 4번. 최적의 감소는 밀도의 감소와 같은 뜻을 갖는다. 자, 최적이 감소하면 밀도가 감소한대요. 맞는 말인가요? 아니죠. 자, 보세요. 지금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우리 알고 있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알고 있잖아요. 자, 질량이 일정하다는 상태의 가정하에서 부피가 줄어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기체가 있다고 했을 때 그 기체들이 서로 어떻게 돼요? 더 밀집하게 있죠. 부피가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분자 간의 간격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밀도는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반대로 부피가 커지면 이 분자들 간의 간격이 넓어지겠죠? 넓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밀도가 뭐하다? 밀도가 작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네, 서로 반비례해요. 밀도와 최적은 서로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최적의 감소는 밀도의 감소가 아니라 밀도의 증가가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유동하는 기체의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자, 유동하는 기체의 속도를 측정하는 계기를 찾는 겁니다. 기기를. 자, 1번 슐리렌 측정기, 2번에 간섭계, 3번에 열선 유속계, 4번에 섀도우 그래프. 자, 여기서 유동하는 기체의 속도를 측정하는 것은 바로 열선 유속계가 되는 거죠. 열선 유속계. 자, 보시면 열선 유속계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열선에 이제 그 기체, 열선의 기체를 이제 흘려 보내면은 그 열선이 어떻게 되겠어요? 열을 빼앗기겠죠. 열이 빼앗기면서 그 열선의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럼 여기서 열선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자, 여기서 전기 저항 변화량을 측정합니다. 그 변화량을 측정을 해서 바로 기체의 속도를 역산하는 그러한 장치가 바로 열선 유속계라는 거죠. 그래서 유동하는 기체의 속도를 측정하는 것은 보기 중에서 열선 유속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직경 25cm의 매끈한 원관을 통해서 물을 초당 100리터를 수송하고 있다. 자, 관의 길이 5m에 대한 손실 수도는 단 관 마찰 계수 F는 0.03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손실 수도를 물어보았죠. 바로 달시-바이스바의 식을 이용해서 손실 수도를 구해볼게요. 바로 EGD분의 FL, 자, V제곱이죠. 바로 달시-바이스바의 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손실 수도 공식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나와 있는 값들을 보면 자, 뭐 G는 중력 가속도니까 알고 있죠. 9.8. 자, D는 관 내경 나왔고요. 관 마찰 계수 나왔죠. 그리고 관 길이 나왔어요. 하지만 여기 보시면 유속. 자, 유속이 안 나왔습니다. 문제에. 그렇기 때문에 계산하기 전에 유속을 먼저 구한 다음에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실게요. 자, 유속 V는 단면적 분의 유량으로 구할 수가 있죠. 그렇죠? Q는 AV를 이용해서 유속 V는 A분의 Q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배관의 단면적부터 구해보면 자, 4분의 파이 곱하기 자, 얼마예요? 직경이 25cm라고 했죠? 그럼 0.25m가 되니까 0.25의 자, 제곱이 됩니다. 그렇죠? 4분의 파이 d제곱. 그 다음 유량은 자, 초당 100리터를 수송한대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유량의 단위가 세제곱미터 퍼 세크입니다. 세제곱미터 퍼 세크.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100리터를 세제곱미터로 바꿔야 돼요. 자, 이제 어떤 관계식이 있죠? 1세제곱미터가 얼마예요? 1000리터입니다. 그렇죠? 1세제곱미터가 1000리터이기 때문에 100리터는 0.1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0.1 세제곱미터 퍼 세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계산하시면 유속은 여기 2.04 정도 되네요. 2.04 미터 퍼 세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유속을 구한 다음에 이제 달시-바이스바의 식에 적용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단위는 생략해 볼게요. 자, 2 곱하기 자, G는 중력 가속도 9.8 대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D는 관의 직경 25cm니까
0.25m가 되고요. 그 다음에 관 마찰 계수 F가 0.03입니다. 그리고 이제 길이는 관 길이가 5m라고 했고요. 그리고 유속은 좀 전에 구했던 2.04 그대로 넣으시면 되겠네요. 2.04의 자 제곱이에요. 반드시 제곱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대략적으로 0.13 정도 나오네요. 0.13m 정도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수압기에서 피스톤의 반지름이 각각 20cm와 10cm이다. 자, 작은 피스톤에 19.6N의 힘을 가하면 큰 피스톤에는 몇 뉴턴의 하중을 올릴 수 있는가? 자, 보실게요. 자, 이게 수압기의 원리, 즉 파스칼의 원리, 수압기의 원리인데, 자,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피스톤을 자, 큰 피스톤과 작은 피스톤을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자, 이쪽은 큰 피스톤. 크기가 좀 큽니다. 큰 피스톤이 이렇게 있고요. 자, 오른쪽에는 작은 피스톤. 예, 작은 피스톤이 이렇게 자, 있다라고 하죠. 자, 큰 피스톤과 작은 피스톤이 있습니다. 자, 이때 반지름이 각각 20cm와 10cm라고 했어요. 자, 여기 반지름이 20cm고요. 작은 쪽에는 10cm예요. 예, 피스톤의 반지름이. 그때 이 작은 피스톤에 19.6N의 힘을 가했대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자 19.6N의 자 힘을 가하면 자 큰 피스톤에는 몇 뉴턴의 하중을 올릴 수가 있는가 이거를 말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수압기 같은 경우에는 자 어느 한 지점, 그러니까 어떤 지점이든 간에 자 가해지는 압력은 동일하다. 이 원리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의 압력이나 이 점, 어느 점에서나 압력이 뭐하다는 얘기예요? 다 동일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 큰 피스톤에 작용하는 압력을 P1이라고 놓고 그 작은 피스톤에 작용하는 압력을 P2라고 놨을 때 그때 P1과 P2의 값이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P1과 P2, 그러니까 작용하는 압력이 똑같다고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이죠. 정의가. 압력은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이에요. 그래서 압력 P는 A분의 F라는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압력은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 그래서 P는 A분의 F가 됩니다. 자, 그러면 식을 한번 다시 써볼게요. 자, P1은 얼마예요? P1은 A1분의 F1이 되겠죠? P1은. 자, P2는 A2분의 F2가 되겠죠? 자, 둘이 같다고요. 이렇게. 같아요. 자, 그러면은, 자, 큰 피스톤의 하중을 이제 여기를 이제 F1이라고 할게요. 여기 큰 피스톤. F2는 이쪽은 작은 피스톤. 자,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F1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재 해설 같은 경우는 지금 F2로 놨는데 상관은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F1으로 놓을게요. 그 F1을 구하려면은 여기에다가 얼마를 곱해주면 돼요? A1을 곱하면 되겠죠? 요 F1을 구할 거니까. 그러면 얼마냐? F2 곱하기 A2분의 A1이라는 이런 식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여기 이 식에다가 A1을 곱한 거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F2가 얼마예요, 지금? 19.6N이죠? 19.6N에다가 곱하기 자, A2는 자, 작은 피스톤의 단면적이에요. A2는 단면적. 그래서 4분의 파이 곱하기 4분의 파이. 근데 지금 반지름으로 나왔으니까 자, 파이 R제곱으로 계산할게요. 반지름으로 나왔으니까 파이 R제곱으로. 그래서 요거는 파이 곱하기 자, 반지름이 0.1이잖아요. 0.1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A1은 파이 R제곱. 반지름이 20cm죠. 그러니까 0.2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파이와 파이는 약분이 되고 계산을 하시게 되면 자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바로 78.4 정도 됩니다. 78.4 뉴턴. 네,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최적 2000리터의 용기 내에서 압력 0.4 메가파스칼, 온도 55도씨의 혼합기체의 최적비가
각각 메탄이 35%, 수소 40%, 질소 25%이다. 이 혼합기체의 질량은 약 몇 킬로그램인가? 단 일반 기체 상수는 8.314라고 했습니다. 자, 보실게요. 자, 지금 이 혼합기체의 질량을 물어보았어요. 자, 일반 기체 상수도 나왔고요. 바로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이용해서 질량을 이제 구하라는 그러한 단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 뭐냐? PV는 M분의 WRT. 이게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혼합기체의 질량, W를 구하는 거예요. 질량. 자, 그래서 여기서 W로 구하는 식으로 바꿔주면은 어떤 식이 만들어지냐면 RT분의 PVM이라는 자, 이러한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약간 변형해서 자, 지금 질량을 구하는 식으로 바꾼 것 뿐이에요. 자, 일단 이 질량을 구하기 전에 이제 먼저 이제 구해줄 게 있는데 바로 이 혼합기체의 자, 분자량을 알아야 돼요. 분자량을 알아야 이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봤더니 이 혼합기체의 최적 비가 메탄, 수소, 질소가 35% 그리고 수소 40%, 질소 25%라고 했어요. 그래서 각각의 그 분자량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근데 다행스럽게 이 메탄과 수소와 질소의 분자식이 나왔죠. 안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거 풀 수가 없어요. 암기를 해야 풀 수가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메탄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메탄. 자, 메탄이 CH4입니다. 자, 분자량을 구해보면 자, 탄소는 원자량이 12죠. 12. 그리고 수소는 원자량이 1입니다. 이 정도는 다 암기하셔야 돼요. 자, 1 곱하기 4. 여기 4개니까. 자, 그러면 얼마다? 네, 16입니다. 자, 메탄은 자, 16입니다. 메탄 자체는 16이에요. 그 다음에 자, 수소. 자, 수소가 H2죠? H2. 자, 수소의 원자량이 1이라고 했어요. 1, 2개죠? 곱하기 2 해주면 2예요. 그 다음에 질소가 N2고요. 자, 질소의 원자량은 14예요. 14, 2개. 자, 28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메탄과 수소와 질소가 혼합되어 있잖아요. 그 혼합 비율을 곱하셔야 돼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자, 메탄이 분자량이 16인데 지금 35%만 지금 비율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곱하기 0.35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수소가 40%니까 0.4를 곱해줘야 돼요. 그리고 질소가 25%니까 0.25만큼 곱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혼합기체의 전체 분자량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자, 이 값을 계산해주면은 이게 5.6 나오고요. 이 값은 0.8 나오죠? 그리고 여기는 7 나옵니다. 7. 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 이 분자량 있죠? 각각의 분자량들을 더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 혼합기체의 분자량이 자, 얼마가 나오냐면 13.4가 됩니다. 13.4. 그리고 단위는 킬로그램 퍼 킬로몰이 되겠죠? 분자량이니까. 이렇게 돼요. 이거를 별도로 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에 대입을 해서 자, 풀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여기부터 볼게요. 자, 분자에 있는 값부터 볼 건데 요 P라는 값은 압력이에요, 압력. 자, 압력인데 지금 압력이 0.4 메가파스칼이죠. 자, 근데 이제 주의하실 점은 이 기체상수와 단위를 맞추셔야 돼요. 이 기체상수를 봤더니 킬로줄이네요. 자, 킬로줄이면은 요게 킬로 뉴턴 곱하기 미터랑 같거든요. 킬로줄이 킬로 뉴턴 미터. 그러면 지금 압력의 단위는 메가인데 메가파스칼이잖아요. 근데 기체상수의 단위는 킬로예요. 그래서 0.4 메가파스칼을 킬로파스칼로 변형해야 됩니다. 얼마예요? 400이죠, 400. 0.4 메가파스칼은 400 킬로파스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단위 킬로로 맞추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킬로로.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자, V는 최적. 자, 최적이 얼마예요? 최적이 2000
리터입니다. 저 2000리터도 무엇으로 바꿔줘야 되냐면은 세제곱미터로 바꾸셔야 됩니다. 세제곱미터. 아시겠죠? 세제곱미터로 바꿔주면은 바로 이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세제곱미터. 자,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이거 분자량. 좀 전에 구했죠? 이거 13.4. 13.4 이거 킬로그램 퍼 킬로몰이 됩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R은 일반 기체상수 나왔죠? 그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8.314 킬로 뉴턴 미터로 바꿀게요. 뉴턴 미터. 그리고 퍼 킬로몰 켈빈. 자, 이렇게 단위까지 써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T는 절대 온도입니다. 절대 온도. 자, 지금 몇 도예요? 온도가 55도씨라고 했죠. 그러니까 절대 온도니까 273 플러스 55도가 되는 거죠. 단위는 켈빈이 되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자,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3.93. 네, 3.93 정도 되네요. 3.93. 지금 단위는 킬로그램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마찰계 수가 0.032인 내경 65mm의 배관에 물이 흐르고 있다. 자, 이 배관의 관 부속품인 구형 밸브, 손실계수 K1은 10이고, 자, T, 손실계수 K2는 1.6이 자, 결합되어 있을 경우 이 배관의 상당 길이는 몇 미터인가? 예, 상당 길이를 물어봤네요. 자, 보시면 상당 길이 L2는 자, L2는 자,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L2는 자, L2 같은 경우는 바로 F분의 KD로 구할 수 있죠. 간단합니다. 배관의 상당 길이는 F분의 KD. 그래서 F라고 하는 것은 마찰계수고요. 자, K는 손실계수입니다. 손실계수고요. 그리고 D는 바로 내경, 그죠? 관의 내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바로 대입을 해볼게요. 지금 마찰계수가 0.032라고 했어요. 0.03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실계수가 지금 구형 밸브가 하나 있고 T가 하나 있죠. 이 손실계수를 다 합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K1이 10이고 K2가 1.6이니까 두 개 합산해주면 11.6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11.6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네, 집경, 내경 65mm니까 미터로 환산하면 0.065가 됩니다. 0.065m.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게 되면 바로 상당 길이는 23.56 정도 되네요. 23.56m.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네, 2번이 되겠습니다. 압력이 1.38 메가파스칼, 온도가 38도씨인 공기의 밀도는 약 몇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인가? 단 일반 기체 상수는 8.314, 공기의 분자량은 28.97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공기의 밀도를 구하는 거예요. 공기의 밀도. 자, 근데 이제 문제의 조건에 지금 기체 상수 나왔죠. 기체 상수가 나왔다는 것은 이 공기의 밀도를 이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활용해서 구하라는 그러한 단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밀도는 자, 부피분의 질량이죠. 맞나요? 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그래서 이 부피분의 질량,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부피분의 질량으로 표현을 하면 이게 얼마가 되냐면은 자, RT분의 자, P라는 이러한 공식이 만들어져요. 자, 보세요. PV는 M분의 자, W 또는 M 성우절 할게요. MRT잖아요. 그럼 이 식에서 자, V분의 M으로 만들면 자, 식이 뭐가 되냐면 RT분의 PM이 돼요. 이렇게. 이 V분의 M이 뭐예요? 이게 밀도죠, 밀도. 그래서 RT분의 PM인데 그럼 여기는 왜 분자량 M이 없냐? 지금 기체상수의 단위를 보면은 어때요? 킬로줄 퍼 킬로몰 켈빈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 기체상수 단위에 요 킬로몰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분자량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RT분의 P만 남아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차피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활용해서 밀도를 구하는 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RT분의 P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봤더니 자, RT분의 P를 구할 건데 자, 일반 기체 상수가 8.314예요.
그럼 뭐를 알아야 되냐? 여기에 나와 있는 요 R은 바로 공기의 기체 상수를 대입해야 되겠죠? 그렇죠. 공기. 이거는 일반 기체 상수고요. 이건 공기의 밀도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요 기체 상수는 공기의 기체 상수를 구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RA로 할게요. 공기. 에어의 A를 쓴 겁니다. RA. 자, 그러면 자, 공기의 기체 상수부터 구해볼까요? RA를. 자, 공기의 기체 상수는 바로 공기의 분자량 분의 바로 일반 기체 상수로 구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반 기체 상수가 8.314 단위 써볼게요. 킬로줄 퍼 킬로몰 켈빈.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일반 기체 상수입니다. 자, 그러면 공기의 분자량은 여기 나왔네요. 28.97 킬로그램 퍼 킬로몰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자, 단위를 잘 보세요. 단위. 여기 킬로몰과 킬로몰이 약분되겠죠. 둘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RA 여기에는 자, 킬로몰이 없기 때문에 여기 M이 사라지는 거예요.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다 분자량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여기 분자량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 값에. 그래서 여기 M이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시게 되면 자, 얼마 나오냐? 0.287 나와요. 0.287 나오고요. 단위는 킬로줄 퍼 킬로그램 켈빈.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단위 자체가. 네, 그래서 여기다 대입해 볼게요. 자, 0.287 킬로줄 퍼 킬로그램 켈빈. 자, 이렇게 됩니다. 네, 공기의 기체 상수예요. 자, 여기에다가 자, 절대 온도 곱합니다. 지금 온도가 몇 도예요? 38도씨입니다. 그러면 273 플러스 섭씨 온도 38도가 되는 거죠. 단위는 켈빈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압력을 대입해야 되는데 자, 지금 여기서 킬로줄입니다. 킬로줄이라고 하는 거는 킬로 뉴턴 곱하기 미터예요. 자, 단위가 킬로죠. 그러면 압력의 단위도 킬로로 해야 되죠. 킬로. 똑같이 맞춰줘야 돼요. 근데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압력의 단위가 메가파스칼이에요. 이 메가를 킬로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가 돼요? 1.38 곱하기 10의 세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단위가 뭘로 바뀌어요? 킬로파스칼로 바뀝니다. 왜? 이게 메가파스칼이니까요. 요 값이. 그렇죠? 네, 이렇게 킬로면 여기도 킬로로 맞춰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자, 계산을 하시면 자, 얼마가 나오냐? 15.5 정도가 돼요. 이게 15.5가 되고요. 단위는 밀도니까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점성계수 0.2, 밀도 800인 유체의 동점성계수는 몇 제곱미터 퍼 세크인가?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점성계수를 물어보았죠. 동점성계수. 자, 그러면 이 동점성계수와 점성계수의 관계를 아셔야 돼요. 자, 어떻게 되냐면, 자, 동점성계수 뉴. 자, 뉴는 점성계수를 밀도로 나눠주시면 돼요. 밀도. 이렇게. 다시. 동점성계수는 점성계수를 밀도로 나누면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문제에 다 나왔잖아요. 점성계수도 나왔고, 밀도도 나왔죠. 자, 점성계수가 얼마래요? 0.2 뉴턴 세크 퍼 제곱미터입니다. 네, 이렇게 되죠? 그럼 밀도는 800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가 돼요. 자, 보세요. 분자에 있는 이 점성계수의 단위는 중량 단위고요. 그리고 여기는 절대 단위로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단위를 좀 맞춰주셔야 되는데, 자, 어떻게 맞춰주냐면은, 자, 이런 관계가 있잖아요. 자, 1kg per 세제곱미터가, 자, 무엇과 같냐? 자, 1뉴턴 곱하기 세크 제곱 퍼 4제곱미터와 같아요. 요 단위가. 이 단위가 1뉴턴 곱하기 세크 제곱 퍼 4제곱미터와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바꿔보면 다시 800 뉴턴 곱하기 세크 제곱 퍼 4제곱미터가 되고요. 그리고 점성계수는 0.2
뉴턴 세크 퍼 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단위를 이렇게 하나씩 지어볼게요. 지워지죠. 자, 세크가 하나가 지워지죠. 그리고 제곱미터 2개, 미터가 2개, 미터가 4개니까 지워지죠. 그럼 여기는 2개만 남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는 0.2 나누기 800 이 값이 바로 그냥 동점성계수가 되는 거예요. 단위가 제곱미터 퍼 세크로 바뀌니까. 그래서 이걸 계산하시게 되면 이게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 됩니다. 단위가 제곱미터 퍼 세크가 되고요.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온도 30도씨, 최초 압력 98.67kPa인 공기 1kg을 단열적으로 986.7kPa까지 압축한다. 자, 압축일은 몇 kJ인가? 단 공기의 비열비는 1.4, 기체 상수 R은 0.287이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구하는 거냐면 압축일을 구하는 거예요. 압축일인데 자, 단열적으로. 그래서 단열 압축하는 거죠. 단열 압축할 때 자, 압축일을 구하는 자, 공식이 있어요. 자, W. 자, 압축일은 자, 지금 여기 문제에서 뭐가 나왔어요? 비열비가 나왔죠. 비열비. 자, 그래서 비열비를 이용해서 K-1분의 요 K가 이제 비열비입니다. K-1분의 M 곱하기 RT1이 되고요. 자, 여기에다가 자, 곱해주는데 바로 P1분의 P2. 자, 이곳에 K분의 K-1제곱 그리고 1을 빼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단열 압축. 단열 압축했을 때 그때 압축일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자,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암기를 하셔야 대입을 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값들을 자, 그대로 대입을 해볼 거예요. 자, 비열비가 1.4라고 했어요. 1.4. 그러면 1.4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M은 질량이죠. 질량 1kg. 그리고 R은 기체상수 0.287이고요. 자, 그리고 자, T1은 처음 온도예요. 처음 온도. 지금 온도가 얼마예요? 30도씨죠. 그죠? 30도씨인데 이게 절대 온도라서 273 플러스 30을 해줘야 됩니다. 절대 온도로 바꿔주셔야 돼요. 자, 여기에다가 곱하기. 자, P1은 처음 압력이고요. 최초 압력. P2가 나중 압력이에요. 최초 압력이 98.67이고요. 그리고 나중 압력이 986.7이죠. 986.7kPa입니다. 이것에 자, K분의 K-1제곱이에요. K가 지금 비열비 1.4분의 1.4 마이너스 1제곱이 되죠. 네, 여기에서 이제 마이너스 1을 해준 다음에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이게 대략적으로 202.34 정도 돼요. 202.34 정도 되고요. 단위는 킬로줄 그대로 나옵니다. 단위 계산해 주시면.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공기가 1메가파, 0.01 세제곱미터, 130도씨의 상태에서 0.2메가파, 0.05 세제곱미터로 변하였을 때 자, 공기의 온도는 몇 켈빈인가? 자, 지금 보시면 처음 온도가 이제 130도인 상태인데 이제 나중 온도를 구하는 거예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PV는 M분의 자, WRT라는 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자, 이 값이 안 변하고 고정적인 값이 있어요. 자, 뭐가 있냐면 분자량, 이 공기의 분자량, 그다음 공기의 질량. 자, 질량에 대한 언급이 없잖아요. 질량이 일정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공기의 기체 상수. 자, 고정적입니다. 그래서 변하는 값은 압력과 부피 그리고 온도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T분의 PV는 M분의 자, WR이 되죠. 자, 이 값이 일정하잖아요. 일정하니까 결과적으로 T분의 PV도 일정하다는 것을 자, 알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어떤 식이 만들어지냐면은 T1분의
P1 곱하기 V1은 T2분의 P2 곱하기 V2. 자, 이거 어디서 본 거예요? 네, 바로 이거는 보일-샤르르의 법칙이죠. 보일-샤르르의 법칙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일단 문제에서 구하는 게 자, 나중 공기의 온도를 구하는 거잖아요. 나중 공기의 온도를 구하는 거니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네, T2. T2를 구하는 거예요, T2. 자, 그러면 T2는 자, 처음 온도에다가 T1 처음 온도에다가 자, 얼마를 곱해 주냐면은 자, 지금 이게 서로 반비례하잖아요. 절대 온도와 압력은 반비례하고 절대 온도와 이것도 다 반비례하잖아요. 그렇죠? 자, 반비례 관계니까 P1분의 P2. 자, 그리고 V1분의 이제 V2로 이렇게 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식을 변형해서 이걸 만드는 거예요. T1에다가 처음 온도에다가 P1분의 P2 그리고 V1분의 V2를 곱하면 나중 온도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대입해 볼게요. 자, 처음 온도는 절대 온도인데 지금 130도 섭씨 온도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다 273 플러스 섭씨 온도 130을 이렇게 더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다 곱하기 자, P1이 얼마예요? 1메가파스칼이죠? 자, P2가 0.2메가파스칼이고요. 그 다음 V1은 0.01 세제곱미터 그리고 V2가 0.05 세제곱미터.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이 값은 403 켈빈이라는 이제 공기의 온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증기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보기에 있는 내용 중에서 증기압에 관련된 내용이 아닌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기압계에서 수은을 이용하는 것이 적합한 이유는 증기압이 높기 때문이다. 자, 이것은 이제 반대로 설명했죠. 반대입니다. 그래서 기압계에서 수은을 이용하는 것이 적합한 이유는 증기압이 높기 때문이 아니라 증기압이 낮기 때문에 적합한 거죠. 틀린 겁니다. 자, 여기서 1번이 정답이 되고요. 2번, 쉽게 증발하는 휘발성 액체는 증기압이 높다. 쉽게 증발하는 휘발성 액체는 증기압이 높다. 자, 맞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온도에서 더 많은 증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증기압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맞고요. 3번, 증기압은 밀폐된 용기 내에 액체 표면을 탈출하는 증기의 양이 액체 속으로 재침투하는 증기의 양과 같을 때 압력이다. 그 증기압의 정의 자, 맞는 거죠? 그 다음 4번에 유동하는 액체 내부에서 압력이 증기압보다 낮아지면 액체가 기화하는 공동현상이 발생한다. 그렇죠? 이제 이 정압이 증기압보다 낮아지면 뭐가 발생한다고 했어요? 공동현상이 발생한다라고 했죠. 또 맞는 내용이네요. 틀린 내용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유체의 점성계수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가? 자, 유체의 점성계수에 관련된 문제예요. 자, 유체는 뭐가 있어요? 액체가 있고, 다음 기체가 있죠? 기체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액체 같은 경우는 그 주요 원인이 무엇이냐면 점성계수를 말하는 거예요. 액체 같은 경우는 응집력. 자, 분자 간의 응집력으로 원인이 되겠죠. 점성이 만들어지는. 근데 기체는 분자 간의 충돌로 점성계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때 온도가 상승했을 때 어떻게 되냐? 액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온도가 상승하면은 응집력이 감소한단 말이에요. 응집력이. 그래서 이때는 응집력이 분자 간의 응집력이 감소해요. 온도가 높아지면 더 묽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액체가 묽어져서. 그 다음에 기체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상승하면은 분자의 운동이 어떻게 돼요? 더 활발해지죠? 활발해지기 때문에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분자 간의 충돌도 더 많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온도가 상승하면은 액체는 응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점성은 어떻게 돼요? 떨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체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상승하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죠. 즉 분자 간의 충돌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점성이 오히려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온도가 상승할 때 액체는 점성계수가 감소하고 기체는 점성계수가 뭐한다? 증가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기 있죠? 액체는 감소하고 기체에서는 증가한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